안녕하세요. 잘 쉬고 있는 공립유치원교사 알봄입니다. 과연 나도 일명 진상 학부모일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제 나는 아닌데? 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면 좋을지 간단하게 시무 7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직업이 몇 개인지 세는데 이제 하루에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이것저것 잘 하시는 만능 선생님이지만 이 선생님도 결국은 사람이십니다. 선생님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대주시면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힘이 날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 아무리 진상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힘을 주는 거는 또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고 또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주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다. 사람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다. 담임 선생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아이의 선생님으로서 존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만 해도요, 많게는 20명 넘는 정도의 또 우리 아이와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 또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강하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실 때의 모습도 각자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아이마다 요구사항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내 아이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또 단체 생활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했던 대로 다 요구를 하시면 물론 학부모님들의 요구 중에는 아이의 유치원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의 모든 욕구를 또 가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게 바로 유치원의 현실입니다. 마음은 다 들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 아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의 요구사항이 유치원에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곳은 우리 아이만 사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요구가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해 주시면,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는 점에 익숙해지시면 더욱 마음 편하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지내다 보면 갈등이 정말 난무합니다. 일단 아이들 인원수가 많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2명 이상 모인다고 하면 갈등은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직 발달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이 강한 우리 유아기 아이들이 여러 명 모였다면 그 갈등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아이들이 유치원이 끝나고 가정에 간 이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정말 뒤집어지죠. 저도 이제 제가 자식은 없지만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방과후 시간에 다른 반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다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제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몹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 갈등 상황을 선생님이 개입해서 중재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중재를 하도록 지켜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선생님도 원망스럽고요. 또 그 아이의 부모님은 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신 건지 이런 원망까지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친구들도 모두 우리 아이와 같은 연령의 아이다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살아나감에 있어서 또 즐겁게 놀이를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싸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이의 친구도 아직 아이다 하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의 갈등을 어른들의 갈등으로 키워나가기보다는 좀 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더욱 현명한 갈등 해결 방법이고 또 아이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기지만 유치원에서는 이제 어엿한 유치원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아이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집 밖에 나오면 또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잖아요. 가정과 다르게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 생활에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이 영 집처럼 편할 수는 없는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생활 속의 아이들은 또 가정에서의 아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집에서는 분명 아기 같았는데 막상 나가면 굉장히 잘해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싶을 때도 많고요. 또 우리 아이가 공동체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유치원에서 지내다 보면 점점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고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가정 밖을 벗어나서 유치원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자신만의 이제 생존 노하우를 쌓아 나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눈에는 아직 아기 같아 보이고 뭐 실제로도 아기죠. 이제 내 자녀가 공동체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과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적응해 나간다는 점을 믿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요. 유치원은 우리 아이를 내가 출근하는 동안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을 유치원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본질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고요.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의 사회에서의 생활을 배워나가고 또 이것을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은 애 봐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청결, 건강 여부는 가정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 식사, 아이들 손톱 발톱 청결 상태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서 보내주시는지 기본적인 아이들의 식생활, 의생활의 부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아침밥 가져오면 아침밥도 먹여주고 손톱 잘라달라면 손톱도 잘라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유치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아 교육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유치원에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혹여나 계시더라도 그래도 유치원의 본래의 기능은 아이를 돌봐주는 타가 개념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유치원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이들의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원에서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으나 가정에서의 가정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이제 배우고 아니면 이제 직접 경험으로 부딪혀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실시가 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무리 내 옷, 내 물건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스스로 정리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직접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한다고 해도 집에 가서는 내가 놓은 거 정리 하나도 안 해요. 이러면 이제 교육의 효과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학부모 상담 때 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에 요구하는 가정교육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보통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기 상담이나 평소 통화하거나 등하원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시는 교육 내용들을 가정에서도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동일하게 지도를 해주시면 또 아이의 교육에 큰 효과가 됩니다. 유치원들 중에서는 젊은 교사를 선호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낮은 교사의 이제 급여가 낮은 게 매우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굉장히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임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옆반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너무 어리고 애도 안 키워본 것 같고 그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점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나이, 성별, 연령, 경력에 상관없이요. 우리 아이를 가장 많은 시간 보고 또 많은 시간 본 만큼 정도 많이 들어있고 또 많은 시간 본 만큼 우리 아이의 특성과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세요.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이걸 이제 활동에 적용하고 이제 평상시 상호작용에 적용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능력이고요. 이런 능력들은요. 이미 선생님이 이 유치원에 계신다는 것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원 양성 과정 거쳐서 정말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해요. 이제 대학 시절에 낭만 이런 거 없어요.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시고 또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성적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만 학교에 갔다고 해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의 자질은 이미 선생님이 유치원에 계시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차지 않으시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은요, 아이 개별마다 아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잘 파악해야 이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의 흥미와 이제 발달적 특성, 성격, 요즘 상황, 교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야 선생님이 개별 아이에게 적합한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현재 담임 선생님이 최고다. 작년 반 선생님과 비교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고 학기 초에는 솔직히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불안한 마음에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반 선생님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생활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 본인의 능력치가 좋더라도 이제 유치원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또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나를 이 세상 최고로 생각해주는 아이들과 또 나를 아이의 교사로서 믿고 이제 교육을 맡겨주시는 부모님들의 믿음과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선생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겨주시고 유치원의 교육을 믿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를 믿어주셨으면 아마도 아이도 쑥쑥 성장하고 부모로서도 쑥쑥 성장하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건강하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